안녕하십니까, 전우성입니다. 자,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정책들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제 의견이 많이 개입되기는 힘들어요. 이 어떤 정책들을 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색깔이 굉장히 달랐었거든요. 당연히 다르니까. 근데 지금은 다들 똑같은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이번에는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3인에 대한 부동산 정책들도 다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접근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당연히 진보 보수 다르니까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 정책을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뭐 정책, 정치에 개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분석하는 이유는 이 중에 누가 됐을 때 내가 과연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투자처가 있겠느냐.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복지가 이런 건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복지 내가 벌어서 내가 스스로 잘 살면 그게 복지인 거지, 나라가 나한테 복지를 해주기를 바라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그냥 나는 내가 지킨다 그러려면은 이런 대선 후보들 이 중에서 누가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돈을 벌면 되겠느냐, 이거를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초점을 두면 신도시 개발에는 우리가 분양받는 거 말고 미리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구도심에 대한 정책을 항상 잘 봐야 되는 거죠. 구도심 개발이 활성화가 될 것이냐, 그러면은 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신도시에 활성화를 둔다고 하면 미리 가서 뭐 땅을 사놓는 수밖에는 사실은 없죠. 근데 땅을 사고 보상을 받고 이런 것들은 땅 산 금액만큼 땅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제값에 땅에 대한 수용 금액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현재 미리 들어가서는 모르지만 지금 들어가서는 짧은 기간 안에 내게 신도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공공이 개입하는 게 신도시라면 잘 될 수 있게 판을 깔아주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구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구도심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정책들을 한번 볼 건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색깔이 되게 강하지가 않고요. 여야를 좀 구분하기가 힘들고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진보와 보수는 이런 성격들을 띠죠. 보통 보수와 진보를 보면은요, 보수는 좀 공급자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는 거고, 진보는 소비자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주는, 그러니까는 보수는 좀 기업 중심이고 진보는 약간 노동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보수가 되면은 기업이 잘 될 수 있게 법인세를 인하를 해주고, 진보는 그게 아니에요. 고소득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를 해서 나중에 이걸 복지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노동자한테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복지 정책도 선택적 책임형 복지를 띈다면 진보 같은 경우는 소득을 많이 걷어서 적극적으로 복지에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고요. 노동정책도 기업 중심이에요. 그리고 진보는 노동자 중심이죠. 그래서 생각은 어떤 거냐면, 보수는 기업이 잘 돼야지만이 노동자를 많이 고용을 하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기업이 우선적으로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진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동자 중심이기 때문에 분배 중심, 그리고 노동자가 잘 돼서 돈을 많이 써줘야 기업 니네가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런 정책 같은 것도 나왔죠. 근데 뭐 둘 다 뭐가 먼저인지 사실 잘 몰라요,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고요. 그냥 싸우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간에 대통령 후보별 부동산 공약을 보면은요, 이제 크게 이재명 후보와 뭐 나머지 이제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있는데, 뭐 이준석이는 좀 일찍 나온 것 같습니다. 얘에 대한 정책은 분석을 좀 잘 안 할게요. 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걸 보면 1기 신도시, 구도심 개발, 그리고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뭐 다 마찬가지죠. 구도심도 개발하고 신도시도 개발하겠다. 구도심은 개발 안 하고 신도시만 개발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뭐 마찬가지죠. 신도시만 개발하고 구도심 안 하겠다, 뭐 여러 가지 한쪽만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좀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많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를 하고 둘 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노후주택에 대해서, 노후 도심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의지는
여야가 지금 확고해요.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다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는 다 소형주택 공급, 청년주택 위주의 공급을 많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구도심에, 그러니까는 구도심,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위치에 대형 평수의 가격은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다. 아마 강남 3구의 대형 평형들, 이런 데들은 지금도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정책들을 분석해 보면 훨씬 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구도심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럼 구도심이 개발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대형 주택에 대한 희소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게 그런 정책들을 피고 있어요. 당선자 상관없이 구도심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신규 아파트의 희소성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앞으로 구도심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서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요, 주택 공급에 대해서 민간이 중심으로 개발을 하느냐, 공공이 주도를 하느냐인데, 신도시와 구도심에 대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뭐 나오는 얘기들이지만, 이제 보수가 되면은 시장에 좀 맡기는 편이고, 진보가 되면은 조금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좀 걷는 그런 정책들을 피고 있죠. 아마 누가 되든 간에 그 색깔은 분명할 것 같고요. 거래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곳이 너무 많이 오르면 자유에 맡기는 게 아니라 뭐 투기 지역이라든지 어떤 규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청년 무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통된 말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안 하고, 요번에는 굉장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시장에 좀 맡기면서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잘 될 것 같고요. 쭉 우리가 정책들을 한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참 사실 청년 주거, 뭐 공공주택 모델, 뭐 복지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진짜 돈에 대한 것보다는 정책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참 돈 벌기 힘들어요. 우리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돈과 연결을 지을 것이냐를 잘 생각을 해야지만이 돈을 버는 거지, 그야말로 정책과 어떤 뭐 복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 정말 돈 벌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는 참 공통점이 많다.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그 공통점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은 노후주택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고 그 개선에 대한 의지들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방법은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지만은 둘이 그 공통점,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것은 공통된 사실이다. 그런데 주변 지금 나머지 공급하는 것들이 너무 소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도심의 대형에 대한 희소성이 훨씬 올라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조합원이 적은 데에서 소액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물건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요.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도 기존에 대해서는 대형 평수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훨씬 더 이번에 누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에 대한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청년 무주택에 대한 주거 정책 강화, 뭐 당연히 이거 안 하는 사람 없고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이번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이번에 두 후보의 어떤 공통점인 것 같아요. 지역균형 발전 당연히 강조 안 하는 사람 없고요. 시장 안정화는 당연히 시장 안정이 필요하지, 시장 안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후보들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들은 당연하게 그냥 넘기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세세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건 당연한 거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두 후보들에 대한 인식들이 공통적이고, 구도심 개발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대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희소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랑 상담을 하면서 투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특별하게 개입을 할 건 없어요. 자, 오늘의 강의 두 후보에 대한 공통점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